5대5 농구를 해봤으면 오프볼 상황에서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네 농구, 즉 조금 수준이 낮은 농구를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높은 슛 적중률이나 경기에서 패스 실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동호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트 농구와 동네 농구의 차이는 슛 패스에 있는 것보다 오프볼 움직임에 있고, 오프볼 움직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패스 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패스 후 움직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수가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5명 중에 1명만이라도 패스 받고 적절한 타이밍에 드라이브 앤 킥아웃 패스를 잘해도 팀의 볼터치는 금세 좋아집니다. 그러나 돌파하려고 드리블을 치다가 막히면 패스, 그 패스 받아 1대1 공격이 성공하면 백코트, 패스 준 선수가 서 있게 되면 나머지 선수는 오프볼 공격자의 구경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제자리에 서서 패스 오기만 기다리거나 아니면 온볼 공격자의 구경꾼, 그리고 우연히 패스 오면 그 패스 받아 1대1로 공격, 볼터치는 2-3명만 하게 되는 전형적인 동네 농구가 됩니다. 공격에서 볼터치를 가장 많이 하는 포지션은 누가 뭐라고 해도 1번에서 3번 포지션, 이렇게 3명이 패스 후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동네 농구. 그러나 이들이 패스 후 움직임이 좋게 바뀐다면 팀의 볼터치는 좋아지고 팀 수준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 확실합니다. 패스 후 움직임은 1. 볼로 향하는 움직임, 2. 볼로 향하지 않는 움직임, 이렇게 두 가지 뿐입니다. 패스 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어웨이라고 하는데, 어웨이가 농구에서 사용될 때에는 볼의 반대 방향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윙과 이렇게 교차되기도 합니다. 패스 주고 어웨이를 하는 목적은 1. 간격 넓혀주기, 2. 슛찬스 대기입니다. 어웨이를 해도 위치를 잘못 잡게 되면 온볼 공격자와 간격은 넓혀도 패스가 오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볼, 수비자, 자신,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패스 후 어웨이 움직임으로 코너에서 3점 슛 대기하다가 패스 받아 던지는 예시 영상입니다. 패스 후 볼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어웨이 스크린을 하는 장면입니다. 즉 패스 후 사람에게 향하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크린 사용자의 방향과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2명 이상 뭉쳐있는 것을 스택이라고 하는데, 뭉쳐있다가 수비자가 스크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스크린해준 방향이나 백도어 컷 방향으로 스크린 사용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스크린을 해줬다고 무조건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 자칫 오픈 스페이스에서 온볼 공격자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 받자마자 즉시 사용하지 말고 잠시 여유를 갖고 스크린 방향과 타이밍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스 후 어웨이 스크린 연습 영상입니다. 자세히 관찰했다가 팀 동료와 함께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가드의 어웨이 스크린은 사실 실전에서 효과는 미비합니다. 그 이유는 스크린하러 오는 것이 눈에 보여 수비자가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스크린에 걸리지 않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어웨이 스크린을 빅맨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스크린 중에서 수비자 등 뒤에서 걸어주는 백스크린이 가장 효과가 좋으니 팀 전술로 택해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패스 후 볼로 향하지 않는 움직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동호인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패스 후 움직임의 목적을 명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 후 움직임을 초보자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패스 후 움직임의 목적은 한 번에 요약할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패스 후 림으로 향하는 움직임입니다. 패스 후 수비자 앞으로 커트하는 프런트 커트입니다. 패스 후 수비자 뒤로 커트하는 백도어 커트입니다. 두 개의 이미지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3점 라인은 커트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수비자가 3점 라인을 넘어와서 수비할 때 커트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비자가 3점 라인 안에 있는데 커트하면 효과 없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백도어 컷을 사용하는 장면으로 수비자는 3점 라인 밖에 있고 탐슨은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패스 후 베이스라인 커트 이미지입니다.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패스 이후에 플레이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볼 사이드 코너에서 대기, 위크 사이드 코너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패스 후 다시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을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존 오펜스에서 포인트는 수비자와 수비자 사이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온볼 스크린 또는 픽 장면입니다. 패스 주고 준 볼 방향의 사람에게로 향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 패스 후 6가지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움직임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확인 바랍니다. 1. 어웨이. 패스 후 볼이 없는 반대쪽의 공간으로 이동. 목적은 간격 넓혀주기, 3점 슛 찬스 기다리기입니다. 2. 어웨이 스크린. 패스 후 볼이 없는 반대쪽의 사람에게 이동. 목적은 공간 넓혀주기. 주로 맨 오펜스에서 사용. 3. 림 컷. 패스 후 림으로 향하는 움직임. 1. 프론트 컷. 2. 백도어 컷. 목적은 자신이 패스받아 공격하기 위함. 포인트는 수비자가 3점 라인을 밟거나 넘어왔을 때만 사용. 4. 베이스라인 컷. 패스 후 자이투 라인을 거쳐 코너로 향하는 움직임. 목적은 자신이 패스받는 것이 아니라 패스 이후 다른 팀 플레이를 하기 위함. 패스 이후 볼로 향하지 않는 움직임 4가지. 1. 어웨이. 2. 어웨이 스크린. 3. 림 컷. 4. 베이스라인 컷. 이렇게 4가지 움직임의 목적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볼 스크린. 패스 주고 온볼 수비자에게로 향하는 움직임. 목적은 공간 만들어주기. 6. 트레일. 패스 주고 다시 패스 받기 위해 사용. 포인트는 수비자와 수비자 사이 틈새에 위치하는 것. 이렇게 패스 이후 볼로 향하는 움직임 2가지 꼭 기억 바랍니다. 이렇게 6가지 움직임과 패스 이후 멈추는 것을 스테이라고 하는데 이것 포함 총 7개의 움직임이 전부입니다. 7개가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맨 오펜스 상황에서 스테이와 볼로 향하는 움직임 2가지를 보통 금지하고 존 오펜스에서는 보통 스크린을 금지합니다. 팀에서 볼 터치 횟수가 많은 1번에서 3번 포지션 3명만이라도 이렇게 패스 움직임을 정해서 사용한다면 당신의 농구뿐 아니라 당신의 팀의 농구가 동네 농구 수준에서 탈피하고 반드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